이른둥이의 영양. 이른둥이 영양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른둥이는 몸에 저장된 영양분이 부족하고 성장을 위한 열량 요구량이 높아 적절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장관 영양과 정맥 영양으로 구분합니다. 아기의 상태에 따라 적은 양으로 수유를 시작하여 점차 증량하기 때문에 수유가 완전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수분과 열량 요구량의 부족한 부분을 정맥 영양으로 공급합니다. 정맥 영양이란 무엇인가요? 정맥 영양은 엄마의 탯줄처럼 아기의 혈관으로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3대 주 영양소와 무기질, 전해질, 비타민, 미량 원소를 투여합니다. 태아가 엄마로부터 받는 수준의 영양을 목표로 하지만 단백질, 무기질 등의 투여는 기술적 한계로 영양 요구량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표준 영양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합으로 매일 의사가 처방하고 영양사 또는 약사가 재확인합니다. 정맥 영양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초기에 입이나 위관으로 장관 영양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작은 이른둥이나 외과적 질병 등으로 인해 수일 이상 장관 영양이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정맥 영양이 필요합니다. 정맥 영양 투여 시 말초 정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 투여가 필요한 이른둥이에게는 주로 심장 가까이의 큰 혈관에 도관 끝이 위치하도록 배꼽 정맥 삽입 중심 도관이나 말초 정맥 삽입 중심 도관을 넣게 됩니다. 하지만 혈관 주변 또는 심장을 싸는 막으로 영양제가 새거나 감염이 생기거나 간이 나빠지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맥 영양을 빨리 중단하고 장관 영양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른둥이는 입으로 먹을 수 있나요? 아기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임신 나이 33주에서 34주가 되면 젖을 빨고 삼키며 숨을 쉬는 조화로운 운동이 가능합니다. 이때 호흡이 안정적이면 젖병으로 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전까지는 입이나 코로 관을 삽입, 관의 끝이 위장에 위치하도록 하여 이 관을 통해 모유나 분유를 수유합니다. 이른둥이는 모유만으로 충분한가요? 이른둥이라도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른둥이 모유는 당연히 모유가 가진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둥이를 낳은 엄마의 초기 모유에는 만사가 모유에 비해서 단백질, 지방, 성장 인자 등이 더 풍부합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모유는 가장 무서운 합병증의 하나인 괴사성 장염을 비롯하여 감염과 미수가 망막증 등의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청소년이 되었을 때 대사증후군의 빈도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숙아의 경우 단백질과 칼슘, 인 등의 무기질 등 성장에 필요한 일부 영양소와 추가 열량은 별도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모유 강화제란 무엇인가요? 모유 강화제란 작은 미숙아에게 열량, 단백질, 칼슘, 인 등의 무기질을 보충하기 위해 모유에 혼합하는 제품입니다. 시작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모유 수유량이 일정량 이상 되면 모유에 모유 강화제를 첨가합니다. 모유 강화제는 모든 이른둥이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로 임신 주수나 출생 체중이 낮은 이른둥이에서 처방합니다. 이른둥이 분유는 일반 분유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른둥이 분유는 일반 분유에 비해 단위 용량당 열량이 높고 단백질, 칼슘, 인 등의 무기질과 나트륨 등의 전해질 그리고 비타민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유당을 줄이고 MCT라는 특수한 지방 성분을 추가해 소화 부담은 줄이면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든 분유입니다. 이른둥이 중 만성 폐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총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표준 조유 처방에 비해 고열량, 고단백 등 개별화된 이른둥이 분유를 조제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둥이 분유는 언제까지 먹여야 하나요?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빨리 모유 수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찍 태어난 이른둥이일수록 영양 결핍 상태로부터 회복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칼로리, 고단백, 고무기질로 되어 있는 미숙아 분유를 언제까지 먹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빠른 따라잡기 성장과 발달 촉진을 위해 충분히 오래 수유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와 오히려 빠른 따라잡기 성장이 나중에 성인의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이른둥이 분유의 중단 시기는 아기의 수유량, 자궁 내 성장 지연 유무, 출생 후 성장 속도, 만성 폐질환 등의 합병증 등 아기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철분과 비타민 D를 왜 보충해야 하나요? 이른둥이가 완전 모유 수유를 할 경우 철분과 비타민 D의 섭취량이 요구량에 비해 부족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충이 필요하며 보통 경장 수유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보충을 시작하나 아기의 임상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철분은 완전 모유 수유 또는 절반 이상 모유 수유 시 보충을 권장하며 철분 강화 분유를 절반 이상 먹는 경우는 별도 보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완전 모유 수유아와 분유 수유량이 하루 1리터 미만인 대부분의 혼합 수유아에게 생후 빠른 시일 내 권장량의 별도 보충을 권장합니다. 이후 아기의 뼈 상태나 혈액 검사 결과에 따라 보충량 증감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